라이브로 와요. 연예계 뒷담화 방입니다. 저는 정말 이분 팬입니다. 이게 저 방송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게, 방송은 역시 말을 참, 방송인은 말을 잘해야 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탤런트는 연기를 잘해야 되지요. 예, 이분은 방송인이면서 또 가수이기도 한데, 저는 최근에 뭐라고 부를까요? 말을 유튜브에서는 많이 하는 말쟁이로 지금 통하고 있지만, 방송국에 가서는 노래를 안 하기 때문에 가수로 이렇게 불러지고 있지는 않고 방송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인생 좀 고달팠다, 또는 뭐 어떻게 지내왔길래 또 방송인으로 이렇게 풀렸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직업이 수시로 바뀌고 사업하는 사람도 수시로 사업이 바뀌듯이 다 모든 인생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잘 맞고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방송가의 입 조금 동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주둥이로 꼽히는 탁재훈 씨. 오프닝 세라머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탁재훈 씨는 진짜 은근히 웃기는 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나 이 친구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데, 방송국에서 몇 번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땐 제가 되게 잘 나갔을 때죠. 걔네들은 막 들어왔을 때고, 아마도 저를 보는 기억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저는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선배라는 의식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까진 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뒤에서 참 재미있고 그런 친구다, 이렇게 웃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다오 얘 후배들아. 그래서 오늘 탁재훈 씨, 방송가의 천재 두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위트 있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표정 또한 뻔히 저는 알고 있지만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마다 참 정말 대단히 쇼를 잘하는 친구다. 그게 뭐 다른 쇼가 아닙니다. 정치 쇼가 아니고 방송에 필요한 정말 양념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저렇게 그 주둥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아나운서라면 뭐 당연히 말을 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자들, 특히 배우들, 이런 사람들은 대본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보면은 꼭 대본을 다 하고, 옆에 카메라가, 옆에 이렇게 TV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보고 읽는다든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위트 있고 말 잘하는 친구들을, 개그맨을 비롯한 나머지의 친구들을 봤을 적에는 특히나 컨츄리 꼬꼬 출신인 이 탁재훈과 신정환이가 둘이 무지 많이 웃겼던 것 같습니다. 신정환 씨는 뭐 활동을 너무 많이 안 해서 제가 지금 최근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한두 번 들어갔는데 조금 감이 떨어진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조금 느낌이 다르다, 이런 재미로서는 무슨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조금 희미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오늘 탁재훈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유튜브를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2주 만에 아마도 지금쯤에는 10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탁재훈이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탁재훈에 대해서 재미있을 거고, 재밌게 할 것이고, 말 잘하고, 표정도 이게 뻔히 알면서도, 우리도 뻔히 알죠. 그러면서도 그 표정, 뭐지?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 장소를 보니까 또 일부러는 아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 저같이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좀 을지로 모양의, 을지로 그러면 또 거기가 사채업자들이라든가 깡패들, 또는 뭐 건달들, 이런 그 사업 조폭들이 있는 이런 비슷한 그런 사무실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을지로 얘기도 하지요. 또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을지로가 그런 곳이야, 저 미친 땡땡땡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을지로 그러면 제가 라이브로 와요 데뷔를 하고 나서 레코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수십만 장, 지금은 아니고 뭐 한 20년 전 얘기만 해도 그때는 LP 뭐 CD 한참 나갈 때였으니까 엄청 나갔을 텐데, 그때 제가 데뷔했던 79년 80년도에는 LP로 재고봉 날 보러 와요
잠깐 나가서 을지로에 엄청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그 사장이 수금을 하러 다니면서 저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을지로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데 또 그렇게 비슷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유튜브 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참 아이디어 좋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자, 탁재훈 이 방송가에서 저렇게 어찌 보면 참 편히 살면서 입 하나 가지고 땡겨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충분히 제가 봐도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이렇게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메인으로 이렇게 나가다 그러면서도 또 살짝 나 메인이 아니야 반 메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슬픔을 주는 듯한 애교 섞인 말로 좀 메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요. 가끔은 그 정도로 이게 생각하는 게 위트도 있지만은 자기를 처신을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잘난 쪽보다는 나는 불쌍하다 슬프다 완전히 망했다 이혼했다 그리고 돈도 없다 거지다 지금다 맨날 빚더미에 앉아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대중들은 안 됐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탁재훈 씨를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 갑자기 배짱이야 개미 배창이가 갑자기 남에서 기타를 치면서 야 너 일 그만해라 그냥 천천히 살아 무슨 일이 필요해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살려주세요 얘들아 나 돈 없어 돈 좀 빌려줘 이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들어가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탁재훈의 아버님은 굉장히 돈이 많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하네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여동생이 하나 있지만 결국 이게 아버님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들쑥날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자 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 어머님이 이혼을 했지만 우리 탁재훈 아버님께서는 우리 탁재훈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결과적인 것은 그냥 슬슬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배짱이와 개미의 배짱이가 생각나듯이 슬슬 기타 치면서 놀아도 우리 아버님이 또 이렇게 재산을 늙은 노후 대책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여러분들도 가끔 탁재훈 씨에 대해서 재밌어 그 친구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은 그래 아버님이 부자더라 그 재산이 많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설렁설렁 하면서 노는 거 아니겠어 속마음은 모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아버님의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아버님이 재산을 또 다 까먹은 건 아닌지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운명에 세 번의 높낮이가 있다고 본다면은 탁재훈 씨는 참 가수로서 시작을 했을 때 무명으로 별 볼 일이 누구나 뭐 무명일 땐 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저도 MBC 2기 코미디언 시절이 1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날보라를 내고 비기틀 치면서 스타가 됐지만 1년 동안은 정말 엑스트라 시절 커피 뭐 드실래요?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던 일화를 남겨놓고 이용식 씨가 맨날 제가 다방 레지 배역을 맡았을 때 커피 뭐 드실래요? 이거를 아직도 쓰신다는 거.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뭐 드실래요를 커피 뭐 드실래요? 바로 NG가 나가지고 저는 한동안 방송 출연을 못하지는 않고 이제 엑스트라 시절이 좀 있었었지요. 그 정도로 탁재훈 씨는 가수 전에는 무명 시절을 겪고 그 다음에 컨츄리 꼬꼬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승승장구 거기다 또 이바구가 좋으니까 여기저기 예능 프로에서 막 불러다갔으니까 그냥 뭐 난리가 났고 광고도 찍고 뭐 난리가 났죠. 스케줄이 뭐 없어서 MC를 보라고 해도 MC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물론 MC를 뭐 몇 년 하긴 했지만은 도저히 매일 가서 생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기도 했지만은 그 정도로 한참 빅히트를 칠 적에는 그 정도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 돈을 그냥 엄청나게 벌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 드디어 진보식품이라는 이승준 회장님 제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식품 회사의 막내딸인가. 그런데 또 직업이 이게 뭐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 1997년에 슈퍼 모델 출신이라고 하네요. 8세 연상이 아닌 연하. 아주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이 친구는 또 부인된 친구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뭐 좋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다 했고 유학을 갔다 하고 부잣집 딸에다가 엄청나게 아주 유복하게 자란 그런
딸과 결혼을 한 탁재훈 씨.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네요. 뭔가가 좀 이렇게 너무 이게 클래스가 높으면 이걸 또 대등하게 맞출 수 있는 준재벌가랑 갔어야 되지 않을까 이 친구는, 이 와이프는. 그런데 또 탁재훈 씨처럼 놀기 좋아하고 방송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뭐 또 그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죠.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방송계에서 퇴출을 당하게 됐네요. 이게 또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도박까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좀 굉장히 커집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애를 키우면서 또 와이프하고도 이렇게 오손도손 지냈어야 되는데, 결과적인 것은 애들과 부인이, 와이프가 미국으로 함께 이렇게 애들을 따라서 유학을 감으로써 부인과 떨어져 있으면서 조금 외로움이 달래지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외로움보다는 어찌 보면 그 전부터 습관성이 있는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의 같은 멤버였던 신정환도 도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뻔할 뻔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것은 아닌가 싶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애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해외로 유학을 부인이 따라가고 혼자 남은 탁재훈은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살면서 노름도 하고 또 누구도 만났다 이래가지고 와이프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여자 문제도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서 이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2010년 11월에 그는 또 재산세와 소득세 등 무려 4억 5천만 원에 이른 세금을 부과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돈이 부족해서 탁재훈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전세 자금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합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부인하고 애들도 또 외국 가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또 맛있는 밥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과 함께 둘이 살면서 오손도손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인과 점점 더 멀어지는, 원래 그 여자들은 시엄마 시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좀 있습니다. 좀 알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두 사람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기서는 저러고 저기서는 저러고 이런 동안 또 탁재훈이가 또 노름까지 하면서, 근데 이 노름 상황이 어찌 보면은 좀 상당히 안 좋은, 2013년 11월에는 핸드폰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는 돈을 거는 소위 맞대기 도박을 하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2013년 11월에 이 도박건에 앞서 2009년에도 도박건을 포함해 두 건의 도박 스캔들로 인해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 2009년에도 도박건으로 두 건의 도박건 스캔들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이 버릇과 습관은 한 번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2013년에 걸린 것은 맛보기가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2009년, 8년, 7년도부터 오랫동안 도박과 노름에 손을 대서 오랫동안 자기가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을 수도 있고 버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기 때문에 버릇과 습관 못 버리십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그날도 노름을 하시고 나오신 날, 자동차에 술에 취한 분이 운전하는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야 저야 노름 도박에 관심이 없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습관처럼 버릇처럼 된 것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저희 아버님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2009년 도박건 두 건을 포함해 도박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자숙의 시간도 가졌고, 또 2013년 내도 또 인터넷, 이번에는 사설 스포츠 경기 결과 이런 도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버리기 어렵고, 또 최근에는 땡땡땡 유튜브의 기자가 우리 탁재훈 씨가 사실 강성범이라는 친구와 함께 노름을 했던 것을 알고 있고 그 증거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사진을 보여줘서 이게 좀 소리가 클 줄 알았는데, 역시 탁재훈 씨 대단합니다.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얼렁뚱땅 넘어가고 다시 텔레비 나오는 꼴을 보니 제가 탁재훈이 대단합니다.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탁재훈 씨, 정말 탁재훈 씨 제가 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 보면서 지금 나 지금 울렀다 내렸다 하는 거야. 저거 뭐야? 그래, 나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 선배야.
어쨌든 나는 닥재훈 씨가 다시 재생해서 살아나는 꼴을 보고 이건 정말 대단하다. 닥재훈이니까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 신정환이는 어디 갔나? 댕기열인가 뭔가. 나 걔 왜 이렇게 웃겨. 사진만 봐도 웃겨 죽겠네. 댕기열 하더니 사람들이 뻥까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니 방송에서 퇴출이 됐네요. 이게 좀 비교가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가리 머리에서 나온 지능이 누가 뛰어나느냐에 따라 손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탁재훈 씨를 보면은 천재적인 방송에서의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2주 얘기를 했겠죠. 미운 오리 새끼 2주만 하고 2주 다시. 우리 탁재훈 씨는 2014년 3월부터 별거를 시작해서 사실상 2015년 두 사람은 13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애들이 또 굉장히 많이 컸네요. 고2, 중3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갈 텐데 어쨌든 위자료는 1억가 그리고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읽어보자면 매월 양육비로 800만 원. 힘들겠어요. 그리고 2021년 10월까지 등록금 4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네요. 2010년 11월에 재산세와 소득세 등 낸 세금을 봐서는 4억 5천만 원에 이른 세금을 부과했다. 이것을 봐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집은 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재산세와 소득세 무려 4억 5천. 그때만 해도 재산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와이프와 애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또 행복하지 못한 자기 어떤 긴 인생의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소재거리는 많아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면 또 와이프하고 애들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왜 이렇게 웃기는지 돈 많이 나가지 않냐 애들하고 이거 주는 거 줘봐라 한번 이러면 제가 웃음이 나가지고 우리 탁재훈 씨 때문에 정말 본방은 본 적이 없고 종편 말고 채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꼭 탁재훈 씨가 나오면 그거만 제가 봅니다. 우리 탁재훈 씨 표정하고 이 말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주 천상 방송인이며 천재적인 릴렉션과 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탁재훈 씨는 많은 동료들과 또 선배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워낙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처신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동료들과 함께 가끔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들이 좋은 말을 해줬네요. 강호동 씨가 얘기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노력하는 것에 불구하고도 탁재훈을 보면 어떻게 저런 재치와 위트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노력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천재를 보면서 항상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신동엽, 신동엽이 정말 한번 다뤄야 되겠지만 제가 좀 신동엽 옛날부터 잘 압니다. 레스토랑 할 적에도 그렇게 찾아와서 누나 하더니 위험수는 잘 비켜나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유비 같은 인간이지요. 신동엽이가 말을 했네요. 탁재훈은 워낙에 재능이 뛰어나다. 막 개그로는 따를 자가 없다. 그의 드립은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명수 씨도 한마디 했네요. 나보다 한 수위다. 당연하지 박명수. 웃기는 걸로는 최고다. 여태까지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원래 잘 안 웃는데 탁재훈 때문에 너무 많이 웃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다. 이런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인간이다. 뒤에 건 제가 지었습니다. 인간이다는. 이렇게 지금 최고 잘 나가는 쓰리봉이 이렇게 또 탁재훈 씨를 이야기를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김수미 엄마. 저 김수미 엄마를 얼마 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졌는데 바로 그냥 잘리면서
지금 그 프로는 또 다른 강호동이가 또 하고 있더군요. 예, 어쨌든 김수미 엄마도 이 탁재훈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저절로 보입니다. 제가 봐도 김수미 언니가 또 정이 많고 후배들을 굉장히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나 탁재훈 씨한테 보내주는 사랑은 정말 넉넉하다 못해 이제는 더 오버해가지고 남들이 봐도 정말 탁재훈이를 잘 됐으면 할 좋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정말 김수미 씨 마음처럼 탁재훈 씨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탁재훈 씨의 유튜브가 제가 볼 때는 몇 주 안에 10만이 지금 현재 제가 9만 몇천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만이 넘을 것 같고요. 2%가 나갈 때쯤에는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서 TV에 나와서 자꾸만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조회수도 어마어마 높더군요. 저처럼 뭐 노란 딱지가 붙는 것도 아닌데 이제 수입 창출이 50만이 되면 저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되고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는 이제 탁사장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좀 뻥뻥거리는 것으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아이디어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없다 보다는 이제는 나는 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 100만이 넘는다. 이제 너희들 밥 살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한번 재미있게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와 함께 박미TV에서 탁재훈 씨 재밌습니다. 그래요. 좋은 프로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